안녕하세요, 피부열의 이재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프팅이고요. 나이에 따라서 리프팅이 구독과 좋아요. 네네 눌러주시면 얼굴에 리프팅이 될 것입니다. 네. 썰렁해. 시작부터. 네, 제 얼굴이 리프팅 된다는 얘기였어요. 오늘 주제 리프팅인데 연령에 따라서 리프팅이 달라지나라는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죠. 대략적인 흐름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20대부터 얘기를 드리면 네. 20대 때는 이제 기억이 잘 나진 않으시겠지만 20대는 어떤 게 고민이셨죠? 네. 10대 때야? 네. 20대 때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나를 새도 피부가 이렇게 탱글탱글 콜라겐 덩어리였잖아요. 네. 아무튼 20대 때는 보통은 사실 리프팅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습 정도만 잘 해주면 충분히 탄력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습 관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리프팅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래턱이 조금 처지거나 혹은 젖살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초음파 시술 같은 것들, 가장 네. 유명한 건 이제 울세라 같은 거겠고 뭐 그거의 카피인 슈링크라던가 더블로라던가 이런 시술들을 이 아래쪽에 한해서 조금씩 쏴보는 것 네.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한테 솔직히 고가의 이제 고주파 시술 같은 뭐 제일 대표적으로 써마지가 있겠죠. 이런 시술들이 필요한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셔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습을 잘해주면 20대는 충분하다. 그다음에 뭔가 조금 더 해준다면 얼굴에 젖살이 많은 분들 혹은 이제 여기가 조금 처진 네. 게 젊었을 때부터 있는 분들에 한해서 초음파 시술을 권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양악 수술을 심하게 했던 경우에는 20대를 하더라도 이런 데가 처지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조금 바뀌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돌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런 데 좀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해보면 네. 좀 달라붙게 될 수는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대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30대에는 뭐가 고민이었던가요? 사실 제가 이제 30대니까 네. 30대는 확실히 20대랑 좀 다르게 네. 나를 세면 확실히 피부가 좀 꺼지는 느낌이 나고 네. 그 턱이 살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두턱지는 느낌? 이게 다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30대는 보통 사실 이제부터 이중턱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나이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중턱 쪽에 관련된 시술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 시술이라던가 네. 이제 요 나이 때부터 사실 실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이중턱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심한 분들은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보다 먼저 할 건 사실 다이어트긴 합니다. 30대에도 다이어트하면 이중턱 많이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한다면 초음파 시술이라던가 실 네. 같은 걸로 이중턱이라던가 이런 심술보 부위를 좀 당겨줄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이때부터 사실 이제 건조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보습, 화장품 사용을 할 때 20대 때 여드름이 많이 났던 지성 피부인 분들도 이때부터는 좀 보습에 신경을 쓰는 제품들을 잘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아닌 그냥 로션이나 크림류 같은 것들, 보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꾸준하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30대부터 본격적으로 탄력 저하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잠 못 자면 좀 피부가 쭈글쭈글한 느낌이 네. 들고 약간 이제 기복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모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대 때는 보통 기복이 없는데 30대부터 네. 이제 기복이 생기고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게 네.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40대부터는 그냥 뭔가 이게 기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기본 얼굴 돼버리고 보통 이렇게 가는데 얼굴이 네. 커지는 느낌 나요. 확실히 네. 30대가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건 이제 1년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써마지 시술, 이 고주파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주파 시술들을 조금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잔주름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톡스도 보통 30대쯤부터 시작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이에요. 40대는 이제 30대 연장에 가까워요. 요즘 예전 90년대 30, 40대 사진이랑 지금 시절의 30, 40대 사진 상당히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관리를 예전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40대 때도 사실 노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 40대 보면은 뭐 멀리서 찍은 샷들 보면 예전 20대랑도 사실 비슷해 맞아요. 보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을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생활이 관리를 네. 잘 받아서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이제 꾸준하게 보톡스와 고주파 시술 같은 거 받아왔었던 경우에는 40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 30, 40대쯤부터 이제 볼륨과 관련된 시술들이 좀 나오죠. 예전에 다뤘던 스컬트라라던가 네. 필러라던가 이런 볼륨 시술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40부터 좀 여기가 많이 처지는 경우에는 이제 좀 굵은 실 같은 것들을 걸어주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게 답만은 아닙니다. 실 네. 리프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한번 좀 길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50대로 이제 넘어와 보면 50대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관리를 잘했던 분들은 항상 기본 권하는 게 그거죠. 보톡스, 고주파, 네. 초음파 시술들을 세 가지 항상 권해드리고 필러 시술에 대한 공포감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연령대긴 하신데 네. 해드렸을 때 네. 만족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 높은 연령군에 속해요. 그래서 50대부터는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돈이 좀 많이 드는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네.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되기 전에 최소한의 관리들은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톡스와 고주파가 기본에다가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강한 시술들은 상위 하에 최소한으로 좀 하다 보면 그래도 좀 50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대략 한 어떻게 보면 너무 사기꾼 같은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좀 젊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표현의 얘기지 뭐 진짜 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를 하지 마시고 60대는 권하지 않는 게 사실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주름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깊은 주름들은 절대로 한 번에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시술 하나 했다고 만족도가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필러 같은 거 했을 때도 너무 쭈글쭈글한 경우에는 네. 너무 필러 어디로 갔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한 깊이에 잘 넣어주면은 물론 그런 일이 적겠지만 이제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믿을 수 있는 병원에 오래 다닐 생각을 하고 어떤 리프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러 가셔야지 좋은 장비, 이거 유명한 장비래. 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울세라 써마지. 울써마지 하면 좋대 하고 네. 이거 한 번 하시면 들인 돈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네. 하고 나서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텐데 맞아요. 그 장비에 대해서 한 방에 그냥 확 정리를 한번 어우,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네, 그건 2편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